여러분, 90살 노인들이 임종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기를 치거나 남에게 못되게 군 것도 아닙니다. 90살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큰 후회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박하게 군 것. 남들에게는 다 퍼주면서 정작 나에게는 한없이 인색하게 살았다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90살 순례 어르신이 창가에 홀로 앉아 낡은 사진첩 속 65의 자신을 마주하며 굳은 손으로 적어내려간 이 편지는 지금 60대와 70대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는 생생한 경고이자 가장 따뜻한 초대장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년 뒤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어하는 인생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절박한 당부입니다. 90해의 세월을 다 바쳐서야 겨우 알아낸 노후를 천국으로 바꾸는 7가지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을 너무 늦게 관리했습니다. 어르신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65세의 나에게 지금 내 몸은 괜찮은가? 아마 너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아직 멀쩡하다고. 조금 피곤하면 자고 나면 된다고. 조금 아파도 참으면 지나간다고. 나도 그랬다. 나도 꼭 그렇게 생각했다. 순례 어르신이 건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집안일이 먼저였습니다. 아이들 밥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면서 몸으로 때우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그 몸이 망가질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60대에 들어서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려도 운동보다는 쉬는 것을 선택했고 혈압이 조금 올라도 음식을 가려 먹는 것보다 예전처럼 먹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그때 관리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70대가 되자 친구들이 하나둘 병원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동네 친구 박정옥은 어느 날 무릎 연골이 다 닳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정옥은 더 이상 함께 시장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으로 늘 유쾌했던 최근에는 파킨슨 증세가 시작되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걷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밥상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어르신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진짜 자산은 통장에 쌓인 돈이 아니라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체 근육량이 줄어들수록 뇌의 인지 기능이 함께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다리 근육은 단순히 걷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노후의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하체 근력 운동이라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육은 노후의 연금보다 중요합니다. 연금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지만 근육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은 저축이 아니라 소모품입니다. 쓰면 닳고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무너집니다. 자동차도 10년이 지나면 엔진 오일을 갈고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듯이 몸도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들여다보고 챙겨야 합니다. 자동차는 정기 점검을 받으면서 정작 자기 몸은 고장이 나야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에 외모를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고 오늘의 나를 소중히 대하는 행동이 뇌에 나는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어르신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당장 걸어라. 오늘 산책을 미루지 마라. 지금 내 다리가 건강하다면 그것은 하늘이 준 가장 큰 선물이다. 그 선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나는 미루었다. 그리고 후회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몸을 위해 딱 하나라도 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너무 늦게 정리했습니다. 순례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녀회, 향후회, 반상회,
경로당 모임까지 이름을 올린 곳이 여럿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넓은 인간관계가 자랑스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편안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이유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피곤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그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편안한 사람은 늘 편안했고, 만나면 피곤한 사람은 늘 피곤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무려 80년에 걸쳐 성인들의 삶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행복한 노년의 제일 조건이 무엇으로 밝혀졌을까요?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질적으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와 온기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인간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던 어르신은 70대에 접어들면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관계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옷장처럼 자꾸 채워넣기만 하면 정작 입을 옷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계도 솎아내지 않으면 진짜 소중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편지에 어르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65세가 되면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아라.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어떤 마음인가? 편안한가? 무거운가? 따뜻한가? 차가운가? 그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노년에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마음의 온도가 중요하다. 나는 이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나면 꼭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관계를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 인생까지 책임지려 했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60대 내내 그 세 아이의 삶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큰딸은 남편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들은 사업을 하다가 몇 번 어려움을 겪어 어르신 속을 태웠으며, 막내딸은 결혼이 늦어 부모 마음을 조이게 했습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자식의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을 자식에게 그대로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리적 탯줄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탯줄을 잘라내듯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심리적인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자식은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의 삶에 종속된 채 자신의 삶을 잃게 됩니다. 큰딸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걱정해 주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걱정이 저한테는 가끔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서는 법도, 실수하면 수습하는 법도 모두 자식이 스스로 배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르신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식을 믿어라. 그리고 내 삶 또 살아라.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걱정으로 오늘 하루를 다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늦게 챙겼습니다. 순례 어르신의 남편 강씨 어르신은 살아생전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남한테는 다 퍼주면서 당신 자신한테는 왜 그렇게 인색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르신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내가 인색한 게 아니라 가족이 먼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빈 방에 홀로 앉아 지내게 되었을 때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어르신은 65세에도, 67세에도, 69세에도 늘 무언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은 다음에 가면 된다고 미루었고, 좋아했던 꽃 가꾸기도 시간이 생기면 하겠다고 했다가 끝내 몇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던 남해 섬 여행도 결국 발걸음이 무거워진 뒤에야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섬의 바람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 바람 속에서 기쁨보다 먼저 후회가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왜 이걸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자신을 챙긴다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고, 오늘 가고 싶은 곳에 한 발짝이라도 가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옷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어보세요. 그리고 향수가 있다면 살짝 뿌려보세요. 뇌는 향기와 좋은 옷의 촉감을 통해 오늘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어르신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해라.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나중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나중에는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다. 지금 내가 살아있고, 걸을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해야 할 이유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미뤄온 것이 있으십니까? 여행이든, 취미든, 만나고 싶은 사람이든,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바로 연락해보세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노후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어르신이 68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어르신은 혼자서 노후를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의 대부분은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은행 이자를 알아보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얼마를 남겨두어야 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를 때의 그 공허함은 돈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을 때의 쓸쓸함도 갈 곳이 없어. 하루 종일 집안에 앉아 있을 때의 그 긴 시간도 돈이 있다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은 노후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지만 삶의 온기는 다른 곳에서 옵니다. 작은 화분을 들여다보는 일에서, 경로당에서 화투 한 판을 치는 일에서, 손녀의 전화 한 통에서, 이웃에게 집에서 담근 깍두기 한 보시기를 건네는 일에서. 어르신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하루를 설계해라.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하겠는가? 누구를 만나겠는가? 어디를 걷겠는가? 그 대답이 있는 사람이 진짜 노후 준비를 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6번째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너무 늦게 했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한 사람이 걸려 있었습니다. 40대 시절 오랫동안 속 깊은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어르신을 뒤에서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배신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뒤로 사람 사귀는 일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30년이 지나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7살 어느 봄날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르신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탈함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원망을 품고 살아온 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는 용서할 기회조차 사라졌다는 생각.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오랫동안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이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지속적으로 분비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정작 화상을 입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어르신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직 마음속에 놓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놓아라. 용서가 어렵거든 잊어도 좋다. 잊는 것도 하나의 용서다. 그 무게를 들고 남은 삶을 걷지 마라. 손을 펴라. 그러면 조금 더 가볍게 걸을 수 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놓지 못한 사람이 한 명쯤 있으십니까? 7번째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너무 늦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을 꺼립니다. 재수 없다고, 불길하다고.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70이 넘고 80이 가까워지면서 어르신은 조용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면 나는 어떤 얼굴로 떠나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처음 했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가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창밖에 내리는 눈이 아름답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아침 밥상 위에 된장찌개 냄새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손녀가 전화해서 할머니 밥 먹었어요 하고 물어봐주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이 삶을 가장 깊이 산다고. 죽음을 마주한 사람만이 오늘 하루를 선물로 여깁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오늘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죽음을 마주한 사람은 오늘 아침 한 잔의 커피도 창밖의 햇살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르신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생각해라. 언젠가 이 삶이 끝난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그러면 오늘이 다르게 보인다. 오늘 걷는 이 길이 다르게 느껴진다. 그것이 죽음이 삶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순례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정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65세의 나에게 지금 네가 서 있는 나이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는 90살이 된 지금도 그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65세는 아직 충분히 이른 나이입니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만 바꾸어도 10년 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어 사진첩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65세의 자신이 담긴 사진 바로 옆에 창밖에는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겨울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감나무 가지에 앉았습니다. 어르신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 조용하고 따뜻한 겨울 아침을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7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몸과 관계는 지금 당장 관리하세요. 하체 근육이 치매를 예방하고 질 좋은 관계 하나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자동차 정기 점검하듯 오늘부터 하루 한 걸음씩 챙기세요. 둘째, 자식 걱정은 내려놓고 내 오늘을 사세요. 자식에 대한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내 불안의 투사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믿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를 미루지 마세요. 내일 아침 가장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고 향수를 살짝 뿌려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뇌에 오늘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마음속 묵은 짐을 내려놓으세요. 원망은 상대가 아닌 나를 병들게 합니다. 손을 펴면 그만큼 더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선물로 여기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미뤄온 것 하나를 이번 주 안에 해보세요. 오래 못 만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해도 좋고, 가고 싶었던 곳에 한번 나가봐도 좋습니다. 하고 싶었던 취미를 딱 하루만 시작해봐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만. 그 하나가 갓 태어난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고 청년이 되어 첫 직장을 얻기까지의 시간, 그 길고 긴 20년, 30년을 완전히 다른 빛깔로 물들이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7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댓글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함께 남겨주세요.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